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비트코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매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배경과 원인부터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는 어떠한지 등 비트코인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대안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디지털 세대의 투자 패턴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물리적인 금보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죠. 허나 비트코인의 급등은 단지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블랙록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닌 금융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그 활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가능성은 단순히 자산가치 상승을 넘어 이제는 혁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소유하려는 수요가 개별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며 대규모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정된 자원을 국가 단위에서도 매입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투자산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미국이 비트코인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선거 전부터 이미 공언한 상태죠. 중국을 비롯 최근 러시아까지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가히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단순히 투자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제 금융체계에서 달러 중심의 의존도를 낮추거나 제재 피해 같은 전략적 이유가 숨어 있죠. 특히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반대로 미국은 디지털 경제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전략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각국의 외환 보유고 일부로 자리 잡는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투자에서 이 흐름의 방향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의 급등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계속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건 또 다른 버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닷컴 버블처럼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단순히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정말 새로운 디지털 금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역사에 남을 큰 거품으로 끝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필요성이 부각된 때는 바야흐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큰 소용돌이 충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최소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깨버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무너져 내리자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해 갈망하게 되었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은행 없이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설계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버블은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하고,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중앙화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진행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에는 탈중앙화라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개자가 필요 없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입니다. 비트코인의 철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둘째,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공개된 장부에 기록하면서도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새로운 금융생태계 중심에 비트코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하며 해킹이나 조작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가 거래 정보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권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단순히 비트코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자 어떠한 국가 또는 은행이 관리하지 않는 안전하면서도 편한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런 비트코인은 누가 만든 걸까요? 세간에 알려진 정보로는 일본의 천재 개발자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인물이 비트코인 100세를 통해 디지털 화폐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정말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한 개인인지 또는 단체인지 등 그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을 세상에 공개한 후 직접 채굴까지 하며 몇 년간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2011년 사토시는 비트코인은 이제 당신들 손에 달렸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그 자체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는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지만 그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가치로도 엄청나지만 그의 정체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존재를 통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다 보니 지금도 그렇지만 초반에는 더욱더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으로 불렸습니다. 허나 지금의 분위기는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소외 계층에게도 접근 가능한 화폐라는 점이 큰 혁신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로 의료,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는 등 소문은 무성하지만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과연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처럼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규제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이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의 금융 시스템에 던진 질문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각국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 CBDC라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CBDC는 국가 통제 아래 발행되며 기존 화폐와 비싼 디지털 화폐의 역할을 하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 관계가 설립될까요? 미래의 디지털 화폐를 통한 성공적인 투자에는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관리받지 않고 관리할 수 없게 강력한 것이니까요. 나아가 비트코인은 큰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많은 나라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말해왔던 비트코인의 장점이 각종 범죄 음리 수익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죠. 북한 또한 비트코인을 아주 좋아하죠. 이런 문제점들이 점점 한 단체를 넘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자 각국 정부는 지금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자유로운 거래의 매력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이 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죠.
하루아침에 가격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 갑자기 치솟기도 하니까요. 또한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며 비트코인이 해킹이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가상화폐를 보자면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성과 매력을 갖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 우리의 경제와 기술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시스템이자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도전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 어떤 투자를 펼쳐나갈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만나요.